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총격이 오갑니다. 중국의 주텐 드론 모선이 이륙하여 수십 대의 치명적인 무인기를 쏟아내고 이 무인기들은 제1도련선 어딘가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향해 돌진합니다. 기지의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미 방공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하지만 하늘이 대드론 미사일과 총격으로 가득 차는 대신 기지는 자체 무인기 몇 대만을 발사합니다. 이것은 전혀 부족해 보이는 대응입니다. 이 몇 대의 드론이 어떻게 거대한 드론 군집에 맞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미군 드론이 군집에 가까워지자 중국 드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무력화되어 완전히 쓸모없게 된 것이죠. 중국 지휘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드론 군집이 격파당했고 미사일이 급히 후퇴하는 주텐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상과학소설 같지만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적 드론을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직접 들이받지도 않으면서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대드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고 현재 배치의 한창입니다. 코요테 블록 4맨케입니다. 이 혁신적 미래형 무기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려드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 간 충돌에서 어떻게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초 애리조나 주유마 시험장에서 미 육군이 실시한 테스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코요테 블록 4맨케, 즉 비물리적 방식의 무기가 드론 무리를 하늘에서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테스트는 적어도 저속, 소형 무인 항공기 통합 격추 시스템, 즉 LIDS라고 불리는 것으로 최신 코요테 변형이 극한의 드론 포화 공격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약 10대의 드론, 이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여 지원 레이더의 Q밴드 무선 주파수 센서와 드론 추적 능력, 그리고 코요테가 목표를 포착하고 판단을 내리며 교전하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제조사 레이시온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상에서 접근하는 드론들은 코요테에 가까워지자마자 하늘에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단 한 대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상첨화로 임무를 완수한 코요테는 대형 그물로 유도되어 온전한 상태로 회수된 후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코요테 블록 3 NK 드론은 이미 배치되지 않았다면 곧 배치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5년 전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정을 결실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최근 전쟁부로 이름이 바뀐 미국 국방부는 레이시온의 코요테 블록 3 자율 타격 능력 개발을 위한 3,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약은 해군의 미래 첨단 타격, 즉 Fast Initiative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무인 수상정 USV과 무인 잠수정 UUV에서의 작전 발사 능력 확보를 위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완료일은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4월에 국방부가 이 계약에 1,000만 달러의 수정 계약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코요테 블록 3 발사관 어셈블리를 무인 잠수정에 설계, 제작,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또한 레이시온이 무인 잠수정 시연에 필요한 항공 시스템을 조달 및 납품하고 대량 장거리 정밀 타격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통합 및 시험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무인 수상정 USB와 화력, HVL-RPF에서 말이죠. 레이시온은 또한 현장 지원 인력, 시험 준비, 안전 조정 및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전방 탑재물 및 시험을 위한 정부 제공 장비의 선택적 통합을 제공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3년 11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레이시온은 이러한 개조를 완료하기 위해 최대 1억 4,7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가산 고정 수수료 계약을 받았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2024년 크리스마스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제 최근 시험 영상에서 코요테 드론이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드론들이 해군 무인 수상정이나 잠수정의 시험 또는 배치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신 시험의 시기와 성공은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레이시온의 지주회사인 RTX 코퍼레이션의 주주들에게도 의미심장합니다. 2026년 1월 트럼프는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납품 성과를 개선하지 않으면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펜타곤은 주요 방위산업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RTX 코퍼레이션이 주요 대상 기업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러먼과 같은 다른 주요 방위업체들과 함께 무기 생산을 늘리면서도 투자자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투자자 수익은 말 그대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1% 가까이 하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60% 이상, 5년 전과 비교하면 175%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예상 납기일보다 1년 이상 늦게 이 테스트가 진행되더라도 코요테 블록 3NK를 성공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레이시온의 최근 다른 대형 납품 지연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GM-154C 합동 스탠드오프 활공폭탄과 SM-6 미사일과 함께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와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것이며 특히 군사적 잠재력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요테 3은 독특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사용 사례가 동급의 다른 무기들과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신형 무기 체계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저희 더 밀리터리 쇼의 전문 분야입니다. 또한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최신 군사 동향에 대한 첨단 보도와 분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군사 분야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요테 블록 3은 코요테 플랫폼의 세 번째 진화형입니다. 이전의 두 진화형인 코요테 블록 1과 코요테 블록, 이 모두 이미 미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플랫폼이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의 블록 1은 2004년 미 해군 해군연구청 OONR의 소노슈트 발사 무인 항공기 SLUAB 사양에 따라 개발된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은 표준 공중 소노브이 디스펜서에 저장되고 발사되는 소모성 기체로 주임무는 P3C 오라이언 초계기의 원거리 감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레이시온에 인수된 어드밴스드 세라믹스 리서치 주식회사가 계약을 수주하여 2007년에 첫 비행과 함께 코요테를 납품했습니다. 코요테는 캔스터에 포장되어 제공되며 표준 소노브이 디스펜서를 사용하는 함정에서 발사하거나 공합식 튜브 발사기를 이용해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캔스터가 디스펜서에서 분리되면 낙하산이 펼쳐지고 캔스터가 기체에서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는 UAV의 두 쌍의 날개, 이중 수직 꼬리 날개, 그리고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작은 전기 모터가 작동되면 오토파일럿이 상승 기동을 시작합니다. 코요테는 완전히 자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GPS 기반 항법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만 가시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초기이자 현재 주요 용도가 ISR 정보, 감시, 정찰이지만 코요테는 운동 탄두를 장착해 제공 탄약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시온은 ONR의 저비용 UAV 군집 기술, 즉 로커스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요테의 군집 능력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대의 UAV가 자율적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블록 2와 블록 3 변형에도 적용됩니다. 여담이지만 미 해군, 특히 ONR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 군집에 로카스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약어가 단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점에서 명명부서에 뛰어난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요테가 군집 비행 능력 덕분에 로커스트 프로그램의 후보가 되긴 했지만 비교적 느린 속도 때문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접근하는 적 드론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길이가 약 3피트 날개, 길이가 5피트에 조금 못 미치고 탄두를 제외한 무게가 13파운드 이니 드론은 캐니스터 발사형 무인기로서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3만 피트의 최고 고도와 80마일의 통신 범위 덕분에 넓은 지역에서 ISR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최대 속도 80마일, 순항 속도 63마일은 예를 들어 러시아의 계란 드론 같은 기체를 효과적으로 상대하기에는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요테 블록 1 혹은 업그레이드된 블록 1B는 2019년부터 운용 중인 미 육군의 하울러, GUAS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육군은 이를 이동식 저고도 저속 소형 무인기 통합 무력화 시스템 MLIDS과 고정식 저고도 저속 소형 무인기 통합 무력화 시스템
FS LIDS에 사용하기 위해 수천 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 역시 2018년부터 지상 기반 방공 G-P-8 대드론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블록 1B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에 일부 영감을 받아 레이쇼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파생형인 코요테 블록 2를 개발했습니다. 원래 모델이 ISR 임무와 채공 탄약용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블록 2는 요격 드론으로 사실상 대드론 지대공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드론은 로켓 보조 발사를 사용하며 비행 중에는 소형 터보제트 엔진으로 추진됩니다. 접이식 날개 대신 기체의 스트레이크와 4개의 접이식 핀을 사용해 양력과 기동성을 확보합니다. 텅스텐 파편 탄두는 소형 드론을 상대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최대 9마일 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이 첫 번째 공격을 피할 경우를 대비해 재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시속 345마일의 속도를 자랑해 대부분의 대형 드론을 요격하기에 충분히 빠릅니다. 그 결과 미 육군은 하울러, 엠리츠, FS 라이디스 시스템이 블록 2와 블록 3 코요테를 사용하도록 업그레이드했습니다. 2023년 12월 미 육군은 블록 2를 6청이 블록 3을 700기 구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252기의 고정 발사대, 52기의 이동식 발사대, 118기의 고정 KU-밴드 레이더, 33기의 이동식 레이더도 포함됩니다. 레이쇼는 미국 내와 전 세계에 특정되지 않은 전방 배치 지역에서 최소 15대의 코요테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지원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현재 엠리츠 구성은 4x4 MATB 지뢰 방호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포탑에는 2발짜리 코요테 발사기 와 30mm XM914 자동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포탑에는 드론 탐지 추적용 전자광학 센서와 코요테 유도를 위한 마스트 장착 키우밴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엠리데스 시스템에는 추가 센서와 전자전 능력이 탑재된 두 번째 MATB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FS 라이디스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팔레트형 시스템으로 첫 번째 팔레트에는 4발 코요테 발사기와 센서 어레이가 들어있고 두 번째 팔레트에는 키우밴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키우밴드 무선 주파수 시스템, 즉 QRFS 레이더는 엠리츠 구성에 사용되는 KU-720 레이더보다 더 크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두 시스템 모두 공통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를 공유하지만 KU-720 쿼드런트 어레이는 KU-RFS 어레이의 4분의 1 크기로 기동성이 필요한 상황에 맞춘 소형 레이더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로 지상 기반의 육군 운용 외에도 코요테 2의 원래 임무인 해군의 대드론 방어 임무 역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5년 3월 미 해군은 일부 알레이퍼크급 구축함에 코요테 블록 2와 또 다른 유망한 혁신적 요격 드론인 엔듀릴의 로드러너 M을 함께 탑재할 계획임을 발표하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함정들은 대형 함대공 미사일보다 저성능 및 중성능 공격 드론에 대해 더 비용 효율적인 방어 옵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블록 2의 가격은 대당 약 1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 해군의 모든 함대공 미사일 가격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비교하자면 2020년 기준으로 해군의 SM-SAM 블록 2A는 대당 3,600만 달러가 넘었고 블록 1B 버전은 거의 1,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SM-6은 430만 달러, SM-2는 버전에 따라 120만 달러에서 230만 달러 사이이며 이볼브드 시스페로 미사일, 즉 ESSM은 약 180만 달러입니다. 해군이 보유한 미사일 중 가장 저렴한 무기인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 즉 RM조차도 약 90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코요테 블록 3의 가격은 명확하지 않지만 10만 달러라는 가격표 덕분에 블록 있는 이란의 샤헤드 136이나 그 파생형인 러시아의 게라니 드론을 상대하는 미사일들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이 드론들은 대당 2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입니다. 신형 제트 엔진을 장착한 계란 쌈는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정도로 코요테가 비용 면에서 거의 동등한 대응책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다양한 채공 탄약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델타윙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페이롱 300D는 한 대당 약 1만 달러 밖에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300, 600을 사실상 복제한 셴젠 스카이윙은 한 대당 약 1만 3천 달러입니다. 탄두 지상 통제 시스템 제외한 가격입니다. 더 발전된 스마트 유도 기능을 가진 선플라워 200은 더 비쌀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10만 달러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코요테 블록2가 이런 드론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요격하면 목표물에 명중했을 때 발생할 피해 비용을 막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요격 미사일과 표적 드론 사이에는 5-10배의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록3NK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니 언급한 GTN 드론 모선이나 중국의 경장갑 차량 탑재 드론 군집 발사기에 대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기밀이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면 블록3NK가 블록1과 같은 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로켓 부스터로 발사되고 원래 모델보다 약간 더 커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레이시온이 블록3가 드론을 무력하게 땅이나 바다로 추락시키는 비물리적 방식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출력 마이크로파, AEGPM, 탄두나 전자전 장비를 사용해 표적을 무력화하는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는 테이저건처럼 표적 회로에 고전압 전기를 순간적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방출해 드론의 회로를 순식간에 태워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후자는 단순히 드론 신호를 교란합니다. 확실히 최근 실험 영상에서는 드론이 눈에 띄는 충돌이나 폭발, 파편이 없이 하늘에서 곤두박질칩니다. 그것은 근접 신관이 아니라 전자기적 또는 전자적 무력화와 일치하는 특징입니다. 근접 신관이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옵션일 것입니다. 블록3는 군집 드론 대응책으로서 두 가지 매우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여러 드론을 동시에 격추하는 능력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그 관계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격추된 드론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 인프라, 아군 부대 위치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드론이 피격 시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사례를 보면 격추된 드론의 파편도 직접적인 타격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무기는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장 지휘관의 관점에서 보면 회수 가능한 비운동 요격기는 방어 부대가 교전을 진행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발사대가 비어있을 때까지 드론 한 대당 미사일 한 발씩 발사하는 대신 채공 효과기는 적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 배치되어 레이더의 유도를 받아 여러 위협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한 뒤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레이시온은 또한 더 무거운 UAV가 더 큰 탑재물을 싣고 더 오래 비행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요테 라인 전체에서 발사 속도, 사거리, 고고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근 업그레이드를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3NK의 비행 복귀까지의 회수 시간을 50%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실제 현장 조건에서도 재현된다면 반복되는 파상 공세 속에서 더 높은 지속적인 방어 속도로 직접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블록3는 전방 지역 방공 지휘 통제 네트워크에서 노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블록3는 다른 코요테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 조작자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표적을 분배하고 효율적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표적이 동시에 접근할 때도 공격 구역을 설정하여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코요테는 연료와 배터리 교체 비용만으로 대기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번 임무 후에 값비싼 기체와 센서 장비를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군은 최근의 성공적인 시험 이전에도 이미 코요테 시스템의 잠재력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국방부는 코요테 요격기 공급 계약을 발표했으며 계약 금액은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고 납품은 2033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블록3NK는 독특한 가치 제한을 제공합니다. 레이시온의 대2위 무인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HPM 플랫폼은 전자기 펄스를 통해 드론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블록3NK의 비운동성 페이로드와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장착형 시스템이지 요격 드론은 아닙니다. 미 육군의 DM 쇼라드 지향성 에너지 이동식 단거리 방공 시스템 역시 레이저와 HPM 기술을 통합해 폭발성 탄두 없이 드론을 무력화하지만 블록3NK처럼 채공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 중이거나 우크라이나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요격 드론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드론과 충돌하여 격추시키거나 폭발성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채공 능력이 없고 재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영국의 드래곤파이어와 같은 레이저 기반 시스템은 한 발에 단 $10의 비용으로 드론 군집을 격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들 역시 지상 기반이며 블록3NK에 비해 사거리와 고도가 제한적입니다. 신형 시스템이 궁금하시다면 최근 드래곤파이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미국의 주요 적수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드론 군집 기술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코요테 블록 3 NK는 이들의 계획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결정적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똑똑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드론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엔듀릴의 로드러너 M과 다른 혁신적인 대드론 시스템들도 대규모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의 발전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해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